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농약의 무업지대 전라북도 장수 각골의 덕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집으로. 이게 말벌이 와서 지네들을 공격하는 시간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후퇴를 하는 겁니다. 방어진을 형성했던 걸 이제 싹 걷어 들이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바닥에 쫙 깔려 있던 놈들이 이제 집으로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저렇게 말벌 포획기를 이렇게 말벌 포획기를 설치해서 외부 사용을 했는데요. 꿀벌들은 많고 말벌은 한 마리, 두 마리는 빠져나갔는가 보네요. 작은 흑말벌이 들어왔던데 작은 흑말벌은 빠져나가고 털보말벌만 한 마리 남았습니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작은 흑말벌은 어떻게 방법이 없다, 요런 결과가 오는 거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작은 흑말벌입니다. 작은 흑말벌. 자, 어제 600이라는 사용수를 탔죠. 600이라는 사용수를 타서 지금 다 밀어 올렸습니다. 다 밀어 올렸고, 이놈들이 풀 속에 들어있으니까 호수가 안 상하요. 삭지를 않더라고. 풀이 없고 외부에 노출이 되면 이렇게 삭습니다. 요 호수도 한 3, 4년 됐는데 요게 좀 좋은 호수예요. 물호수인데 값이 좀 나가는 호수예요. 그러니까 좀 오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하단 밸브 차단했죠. 야수 사용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리 올라온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밑에가 잠궈놨기 때문에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지금 밑에서 사용통이 600리터를 타기 때문에 600리터면 중간 아래가 400, 그 위에 500, 600 저까지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중간 금에서 한 15cm 정도 올라갑니다. 이제 여기 지금 사용수 멈췄죠. 이렇게 사용수 양 측정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용수가 다 떨어졌으니까 제가 밀어 올린 거죠. 지금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에 이 자체의 통의 압력하고 이 호수의 압력이 똑같아질 때까지 계속 조금씩 밀어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오늘은 밥이 안 들어갔을 거니까 야를 딱 열어버리면 저기 치고 올라갑니다. 자, 지금 내려왔고요. 여기까지 내려왔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벌통에서 쿡 하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저 쿡 하는 소리가 에어 빠지는 소리입니다. 이 에어 빠지는 소리가 이렇게 심하게 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사용수통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웬만한 압력, 우리 벌쟁이님들이 사용하는 그런 압력의 몇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가 중간에 차 있어도 야는 밀어 넣어 버립니다.
에어가 거꾸로 잘 안 올라오죠. 그리고 사양수 라인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압력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압력이 형성되니까 사양수 라인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여기서 멈췄죠. 자, 급속도로 올라가죠. 그 얘기는 벌통에 사양수가 거의 다 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벌통에 사양수가 다 차면 여기서 밀고 올라갑니다. 다시 내려가죠. 안 들어가던 곳에 사양수가 갑자기 딱 열려서 들어가면 또 내려갔다가 다시 다 차면 밀고 올라갑니다. 이것만 봐도, 저 라인만 봐도 사양수가 아직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절반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절반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럼 압력이 계속 새고 있다 이 얘기죠. 압력이 새고 있다는 건 사양수가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사양수가 다 차면 저 압력이 밀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저것만 봐도 아, 내 벌통에 자동 사양기에 사양수가 다 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양이 들어갔다? 종이컵 하나 분량의 양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제가 썼던 사양수가 600이라고 했죠. 600이면 요 중간 라인에서 500, 600이죠. 근데 그만큼 올라가야 되죠. 그만큼은 안 올라가도 중간선 위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중간에 금 있는데 아래에 지금 사양수가 있잖아요. 이 얘기는 아직도 사양수가 흘러 들어가고 있다, 압력이 빠지고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지금 조금씩 계속 올라가죠. 올라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사양수가 거의 전체 통에 다 찼다, 자동 사양기에 다 찼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손잡이 있는 하단에 있었는데 지금 올라가죠. 그래서 저기서 중앙선을 넘어가면 진짜 모든 사양기, 이 세 줄의 모든 사양기에 사양수가 다 찬 겁니다. 그러면 저 중간 라인을 올라서 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 사양기, 제가 야생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야생 자동 사양기 대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대형은 종이컵 하나 분량의 설탕물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지금 중간선을 막 지금 올라서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벌통 100통에 지금 사양수가 다 찼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선 라인을 밀고 올라가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양수가 종이컵 하나 분량의 사양수가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 통마다. 자, 이제 떨어지죠. 떨어지는 건 얘네들이 사양수를 동시다발적으로 먹기 때문에 이 압력이 차있던 게 그대로 빨려 내려오는 겁니다. 자, 급속도로 떨어지죠. 그 얘기는 여기에 압력이 초반에는 압력이 안 걸립니다. 압력이 안 걸리고 이 라인에 전부 사양수가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종이컵 하나 분량의 사양수가 다 찼다 그러면 저 에어 라인이 중앙선을 넘어서 올라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이컵 하나 분량의 사양수가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뭐 거진 비슷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양기의 자동 스위치를 끄면 아이씨 짧아. 상수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이제 저 호스 라인에 남아있는 사양수만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아, 내 지금 현재 벌통에 얼마나 사양수가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게 찬지 자동 사양기 안에 사양수가 다 찼는지 안 찼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럼 일일이 뚜껑을 열어봐야 되냐? 이런 분들 있는데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저런 형상만 보고도 아, 사양수가 이제 거의 다 차갔구나, 거의 다 찼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위치를 껐을 때 이제 이 호스 라인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용수가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첫 번째 볼통과 두 번째 볼통이 빨리 빨아먹기 때문에 벌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세 번째 줄로 들어가는 사용수보다는 남아있는 사용수가 밑으로 내려오는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적인 감이라고 그러죠. 대략적인 감. 확실하진 않지만 일일이 열어보지 않고 지금 사양수가 어느 정도 차 있다 라는 걸 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런 거는 여러분이 응용해서 쓰시면 불필요한 고생은 안 해도 되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먹을수록,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을수록 노동은 그만큼 줄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고생을 하고 뺑이를 쳐서 돈을 100원을 더 벌 게 아니라, 어차피 같은 금액의 100원이라면 노동을 그만큼 안 하고 최소화시키고 그만한 돈을 버는 방법을 찾으라, 이 말이죠. 그게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 노동을 최소화시켜라, 이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노동을 최소화시켜야 내가 건강하거든요. 내가 건강해야 내 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벌을 볼 수가 있고, 내가 건강해야 내 가족들한테 짜증을 안 낸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 영상에 벌쟁이 인심이 더러운 마을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서 벌을 키우면 안 된다. 왜? 벌쟁이가 인심이 더럽다, 이 얘기는 그 동네가 농약의 무법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가 쓰고 있는 진드기 약재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맞고 안 맞고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남의 꿀을 사 먹겠습니까? 라고 제가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벌을 키우고 있는 현재 당신이라면 남의 꿀을 사 먹겠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전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절대 사 먹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다 그래요.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과 어떠한 질문이나 대답을 하다가 안 되게 생겨서 통화를 하게 되면 제가 이 진드기 약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항상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냐, 당신이라면 남이 생산해 놓은 꿀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항상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절대 안 사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본인들이 벌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알거든요. 야, 농약을 이렇게 무섭게 뿌려야 되냐? 야, 이 정도는 몰랐다. 심지어는 내가 뿌리고 있는 진드기 약이 농약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하고 싶겠죠.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대갈통 속에는 뭔 생각이 들어있냐, 진드기 약이지 이건 농약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 대가리 속 좀 바꾸라고.
진드기를 잡으면서도 아 이건 농약 아니야, 진드기 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웃기잖아요.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이거. 본인이 본인 손으로 속살만을 분모하면서도 이거는 진드기 약이지 농약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무서운 겁니다. 자, 항생제, 여러분 항생제, 그죠? 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노제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제마병에 후미디를 먹이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후미디를 희석해서 설탕물에 희석해서 주면 좋다.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후미딜비는 노제마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는 후미딜비라는 건 노제마 약일 뿐이라니까요. 그 대가리 좀 어떻게 해보세요. 후미딜비는 항생제라니까. 후미딜은 항생제예요. 제가 지금 몇 사람하고 지금 통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미딜 자체가 항생제라는 사실을 모른다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물으면 뭐라고 하냐, 아 이건 노제마 예방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머릿속에 좀 어떻게 정리 좀 안 돼요? 아 왜 그래요 도대체. 후미딜은 항생제예요. 항생제라고 써여 있어야만 여러분은 아 이건 항생제다 그러죠. 아니라니까요. 후미딜은 항생제입니다. 왜 인지를 못하세요? 양봉이라고 교육시켜주는 새끼들이 아 노제마는 후미딜을 쓰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후미딜 쓰면 돼요. 그죠? 노제마에 후미딜을 쓰면 좋습니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여기까진 틀린 게 아니에요. 후미딜을 왜 먹이고 계세요? 아 노제마 예방 차원에서요. 아 진짜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양봉 교육시키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양봉 교육시킨다는 새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노제마 예방 차원에서 후미딜을 한 말에 24g 하나를 희석해서 주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예방 차원이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중간에 건너뛰기 갖고 개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쌍욕해 버릴 테니까 댓글에다 대고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후미딜비는 항생제입니다. 노제마병이 발생됐을 때 항생제를 이 후미딜비를 먹이면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 언제 후미딜비를 먹인다? 노제마병이 발병했을 때입니다. 그죠? 예방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노제마병이 발병했을 때 후미딜비를 한 말에 24g 한 통을 희석해서 사양수와 함께 먹이면 좋습니다. 노제마병이 발병했을 때 한 말에 24g 후미딜비를 그냥 타면 희석이 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에 후미딜비를 희석을 해서 적은 양의 따뜻한 물에 후미딜비를 희석을 해서 내가 한 말에 탈 수 있는 그 물에다가 먼저 희석을 한 뒤에 10리터에 희석을 한 뒤에 그 안에다가 설탕을 붓고 희석을 해서 주면 좋습니다. 언제? 노제마병이 발병했을 때.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노제마병이 발병됐을 때. 그럼 노제마병이 뭐죠? 이제 그걸 알아야죠. 쉽게 말씀드리면 노제마라는 포자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설사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닥에 벌이 기고 폴짝폴짝 뛰고 설사를 하면 노제마를 의심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소화기 질환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후미딜 B 항생제를 먹이면 이 벌들의 대장기관, 소화기관에 이게 들어가서 모든 균을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인간의 몸에, 대장에 굉장히 많은 균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해가 되는 균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균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상대성이라는 얘기죠. 나한테 해가 되는 균도 있지만 나한테 좋은 이득이 되는 균도 내 대장에 들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모두 다 박멸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두 다 박멸하면 안 됩니다. 왜? 나한테 이로운 균이 더 많게끔 만들어야지. 나한테 내 몸에 해가 되는 균보다 나보다 내 몸에 이로운 균이 적을 때, 이럴 때는 항생제 먹어야 되겠죠. 그죠? 왜? 이로운 균이 적고 해되는 균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한 방으로 내 몸에 한 방에 이걸 모조리 죽일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항생제예요. 그럼 항생제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해로운 균도 전멸을 하고 내 몸에 이로운 좋은 균도 전멸을 한다. 즉 다시 말하면 무방비 상태가 된다. 누가? 내가. 내 몸이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벌한테 항생제를 먹이면 어떤 결과가 오냐? 예방 차원이요. 개 좆바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벌들한테 항생제를 먹이게 되면, 후미딜 B도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를 먹이게 되면 대가리에 후미딜 B도 항생제예요. 좀 머리통 좀 업그레이드 좀 해보세요. 후미딜 B를, 항생제를 노제마병이 없는 내 벌한테 먹이면 내 벌의 소화기관이 전부 다 무방비 상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해로운 균도 다 죽이고 안 좋은 균도 다 죽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제마병이 있을 때는 당연히 먹이면 좋겠지요. 왜? 이로운 균보다 해로운 균이 더 많기 때문에 한 방에 싸그리 죽이고 무방비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벌들의 내장에 다시 이로운 균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노제마병이 발병하지 않았다면 이 벌들의 뱃속에 소화기관에 이로운 균이 아직까지는 많다라는 얘기예요. 해로운 균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해로운 균에 약간의 해로운 균을 잡기 위해서 노제마 예방 차원에서 항생제 후미딜 B를 사용하게 되면 그 벌들의 내장 속에 있는 좋은 균이 더 많이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무방비 상태가 된다. 세균으로부터 내 벌이 무방비 상태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질병 왔을 때 개박살 납니다. 왜 항생제를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왜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제가 이 방송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통화를 하다 보면 전부 다 후미딜 B를 막 먹이고 있답니다. 뭐 하자는 거죠, 지금?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어떠한 큰 수술을 하게 되면 이식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어떠한 장기나 뭘 이식을 받을 때 내 몸이 저항하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모든 균을 전부 다 박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디에 집어넣어요? 무균실이라는 곳에 집어넣습니다. 절대 어떠한 균도 없는 병실에 따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몸에 발병할 수 있는 모든 세균을 전멸을 시키고 내가 받아야 될 장기에 모든 균을 전멸을 시킨 뒤에 내 몸에 이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인간을 어디에 가두냐?
무방비이기 때문에 내 몸 자체가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균실에 나를 가둡니다. 그리고 내 몸의 장기를 이식하고 서서히 회복해서 내 몸에 이로운균이 형성될 때까지 무균실에서 생활을 하게 합니다. 항생제 먹여서 모든 균을 죽였는데 왜 무균실에서 생활하게 하죠? 항생제 먹여서 다 죽였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되지. 왜 무균실에서 생활을 하게 하냐 이거예요. 후미딜 B가 항생제인 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까지는 이해를 해요. 후미딜 B가 항생제인 줄 알면서 노제마 균을 죽이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처먹인다 하는 개소리는 이제 그만 좀 하시라는 얘기죠.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할 때 안 됐습니까? 항생제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대가리 똥만 가득해갖고 후미딜 B는 노제막 균을 죽이는 거야, 예방 차원이야, 이 개소리만 하고 있고, 후미딜 B 자체가 항생제라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돌대가리 좀 모가지 딱 잘라서 땅바닥에 딱 쳐박아 넣고 그리고 벌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진드기 약재, 우리가 말하는 속살만입니다. 자, 속살만 농약이죠. 와, 시켜 조용히 해. 자, 진드기 약재 속살만 농약입니다. 아직도 진드기 약재야, 이건 농약이 아니야, 그런 개소리 좀 집어치우십시오. 아, 진짜 이 대가리들 진짜. 진드기를 잡는 건 속살만, 만푸골드, 왕스, 홍서방 다 농약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속살만을 지금 겨울밥장을 형성하고 있는 이 시기에 뿌려대면 그 농약 어디로 갑니까? 꿀에 다 섞인다고 했죠. 꿀의 특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의 그 성분이 꿀에 들어가면, 섞이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약불은 누가 만든다? 양봉가들이 만든다. 그러면 속살만을 할 때는 언제 해야 되냐? 봄벌 깨울 때, 또는 우리가 월동 포장할 때, 이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속살만을 언제 할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런데 내가 분봉을 해놨는데 진드기가 너무 많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차피 산란도 안 나고 밥쟁일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럴 때 진드기를 한 방에 잡을 때도 속살만을 쓰시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꿀이 저장할 수 없는 시기에 속살만을 쓰시는 게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꿀을 저장하는 지금 이 시기에 속살만을 쳐대버리면 그 농약 누가 먹을 거냐고요. 자, 그래서 만푸골드, 왕스, 스트립제를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왜? 스트립제는 내가 분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입자를 분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벌들이 발에 묻히고 다니면서 소방에 묻기는 하지만 아주 극소수, 속살만보다 아주 소량이 묻는다. 그래서 스트립제를 사용하시라 얘기를 한 거고, 스트립제에 베노피아 향수를 묻혀서 사용을 하게 되면 진드기가 다량으로 떨어집니다. 스트립제의 베노피아 향수는, 스트립제는 농약입니다. 그러나 베노피아 향수는 천연입니다. 그래서 스트립제에 베노피아를 묻혀서 사용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스트립제를 사용하는 것과 속살만을 사용하는 게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 농약 애지간히 좀 뿌려대세요. 유튜브 보면 농약 뿌리는 거 다 따라하고 있는데 그거 진짜 병신들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만푸골드, 왕스, 홍서방 다 농약입니다.
그지만 속살만보다는 꿀에 섞일 확률이 그만큼 적다라는 얘기예요. 최소화로 가져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뭐 있죠? 개미산. 개미산을 이 시기에 왜 칩니까? 대가리 총 맞았습니까? 개미산을 왜 쳐요? 개미산 치면 어떻게 됩니까? 산란이 안 갑니다. 지금은 벌이 마지막 겨울을 보내고 내년 봄에 새끼를 키울 벌을 생산하는 시기입니다. 최대 산란을 받는 시기라는 거죠. 한 마리라도 더 받아야 될 이 시기에 개미산을 쳐서 어쩌자는 겁니까? 산란을 멈추라고요? 개미산 장기 처리? 개미산 장기 처리하면 산란은 그만큼 안 받겠다? 개미산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개미산은 가시응애를 잘 잡습니다. 그러나 진드기는 속살만이나 스트립제보다 잘 안 떨어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시응애를 잡을 때 개미산을 쓰는 것이고, 진드기를 잡을 때는 왕스나 속살만 또는 베노피아를 쓰는 겁니다. 좀 알고 쓰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이름 잊어버렸네. 산. 옥살산. 자, 옥살산 훈증을 합니다. 옥살산 훈증이 야도 벌이 청소를 해내기 때문에 꿀에 섞이지는 않죠. 그 전에 개미산이 꿀을 밥을 주면서 개미산을 쳐버리면 꿀에 섞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100% 기화하니까 괜찮다, 개 좆바는 소리입니다. 그거 개미산이 기화하는 과정에 꿀을 쟁이면 그 꿀에 개미산 섞입니다. 그러니까 꿀을 저장하는 시기엔 절대 개미산을 쓰는 거 아닙니다. 자, 옥살산 훈증 좋죠. 편합니다. 그리고 진드기 잘 떨어지죠. 가시형에 잘 떨어집니다. 자, 옥살산 훈증을 언제 하실 겁니까? 외부 기온이, 즉 다시 말해서 벌통 안이 아니라 벌통 바깥의 기온이 15도인가 18도가 떨어져야만 그만한 효과를 발휘하는 게 옥살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하면 무슨 얘기예요? 여름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외부 기온이 18도 이하로 떨어질 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한다. 그럼 그건 언제 쓸 수 있습니까? 봄벌 깨울 때, 월동 포장할 때, 이때밖에 쓸 수 없다라는 결과가 옵니다. 외부 기온이 18도 이하로 떨어져야만 제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무슨 한여름에 옥살산 훈증을 합니까? 아니, 좀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아요? 한 번쯤 이게 인터넷 안 찾아봅니까? 내가 먹을 꿀이고 내 벌한테 해를 입히는 농약인데 언제 칠 건지, 왜 칠 건지, 어떤 성분인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 번쯤 안 찾아봐요? 대가리에 총 맞았습니까?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하게?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어떻게 남의 꿀을 먹습니까? 아이고 나는 못 믿어요. 당연하죠. 왜? 정리채밀도 안 하는 사람 겁나요. 그럼 정리채밀 안 해갖고 꿀 주면 뭐라고 하냐? 이 멍청한 소비자는 야, 이게 진짜 꿀이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정리채밀 안 하는 그 안에 속살만 농약 다 들어가 있고 개미산 다 섞여 있고 누가 처먹을 거냐고요, 그걸. 그만 좀 하세요. 좀 생각 좀 합시다. 도대체 왜 그럽니까?
농약이라니까요. 농약 치기 전에 충분히 좀 생각 좀 하고, 내가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그럼 물어보고, 어떤 개새끼가 후미딜 비는 노제마병을 잡는 약이다 하니까, 이게 항생제란 말은 쏙 들어가고, 노제마병을 잡기 위해서 그래 노제마병을 잡기 위해서 쓰는 건 좋아요. 노제마병 예방을 위해서 후미딜 비를 쓴다는 개소리를 해대지를 않나.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약재는 농약입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살산이나 개미산, 이것도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그럼 개미산 한 숟가락만 쳐먹어 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는가? 도대체 왜 그럽니까? 옥살산 한 숟가락 쳐먹어 보세요. 아무 문제 없는가? 도대체 왜 그래요, 다들? 아무 문제 없다는 그런 개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개미산 같은 경우 훈증되는 거 그 앞에서 숨 쉬다가 폐로 딱 들어와 버리면 폐 작살나 버리는 게 개미산입니다. 옥살산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까? 기화가 완벽하게 돼서 사라지고 난 뒤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꿀을 저장하는 시기에는 그게 꿀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건, 정말 웃기는 건 뭐냐면요, 당신은 남의 꿀을 먹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남의 꿀을 왜 먹어요? 미쳤습니까? 그 농약을 퍼대는데, 그래놓고 지는 노제마 예방한다고 후미딜 비 항생제 처먹이고, 진드기 약이, 이건 농약이 아니고 진드기 약이야. 그러니까 진드기 잡으려고 치는 거야. 진드기 약이야. 농약 아니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그런 개소리 따라하지 마시라고. 정말 그거 따라하시면 안 된다고. 대농가들도 약을 쓸 때는 생각을 하고 씁니다. 언제, 내가 무엇 때문에, 꿀을 포기하면서까지 약 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꿀 따려고 하다가 벌 착살나면 끝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진드기가, 내가 곧 있으면 꿀이 들어오는데 진드기 때문에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면 꿀 딱 포기합니다. 그리고 진드기 약 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잖아요. 꿀 포기 안 하잖아. 기어코 따잖아. 그 꿀 기어코 타서 팔잖아. 여러분하고 대농가가 다른 점이 이거예요. 대농가들은 약을 쓰지만 그 약을 적재적소에 씁니다. 그만 좀 하십시오. 그만 좀, 제발. 그만 좀 하시고, 한 번쯤 내가 이런 약재를 쓸 때는 분명히 문제가 됐을 때 쓰는 겁니다. 장수 농약사하고 여러분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 때나 노제마 예방한다고 후미딜 비 항생제 쳐놓고, 진드기 예방한다고 속살만 뿌려대고, 뿌리 들어오든가 말든가 정리체밀도 안 하고, 이런 인간들하고 장수 농약사하고 뭐가 다르냐고 도대체. 친환경으로 하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친환경으로 하지 않을 거라면 최소한의 지킬 건 좀 지키자는 겁니다. 정확한 약재 사용하고 왜 사용하는지, 예방에 개 좆바는 소리야. 예방이 어디 있습니까? 병에. 예방은 없습니다. 확실한 병이 생겼을 때 약재를 쓰는 겁니다. 그 약재를 쓸 때는 모든 걸 포기해야 됩니다. 로얄젤리 하는 사람은 로얄젤리를 포기해야 되고, 꿀을 채취하는 사람은 꿀을 포기해야 되고, 화분을 채취하는 사람은 화분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약을 쓰는 겁니다. 전에도 약 함부로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약을 함부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이 항생제에 대해서 개소리를 좀 해놨더만 저희 다문사리 밴드에서 제 영상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제 영상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 밴드장님이 조목조목 설명을 해줬어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모르면 물어보고 정말 필요할 때 씁시다. 약. 유튜브에 하는 개짓거리 그만 따라 하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장수사과,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